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갈리나라고 합니다. 전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허망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인 남자 덕분에 제 허망함을 달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도 싱숭생숭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외동이었으며 우리 집은 옆집과 정략 결혼처럼 맺어진 관계였어요. 우리 부모님과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는 어린 시절부터 넷이서 소꿉 친구로 자라났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짝끼리 눈이 맞고 결혼을 이어나간 거죠. 원래 우리 부모님은 직장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았는데 소꿉친구 부부와 함께 정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친구 부부가 있는 모스크바로 옮겨 이사 왔다고 해요. 이 친구 부부는 결국 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었지만요. 우리 부모님과 친구 부모님의 우애가 얼마나 두터웠던지 외동딸인 저와 친구 부모님의 외동아들인 제 남편과 어릴 적부터 애들 성인 되면 결혼 바로 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저는 옆집으로 자주 놀러가서 미래의 남편이 될 옆집 오빠 알릭과 친하게 지내곤 했답니다. 근데 알릭은 러시아 남자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아껴주는 것 같으면서도 성격이 거칠고 한국에서 말하는 친데레나죠. 그러니깐 겉으로는 틱틱대는데 뒤에서 속으로 잘해주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점차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답니다. 성인이 된 후 우리는 3년간 연애를 하였고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어요. 물론 부모님끼리의 강제성이 띈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저와 오빠 알릭 사이에 있던 뜨거운 무엇인가는 분명 사랑이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남편과 저는 잘생기고 이쁘기로 유명한 선남선녀여서 누가 보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박수갈채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제공해 준 집으로 모스크바 시내로 독립하여 둘이서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보드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또한 엄청 추운 러시아 혹한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보드카를 마시고 우통을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러시아 남자들의 평범한 모습이랍니다. 러시아 남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일을 마치면 도수가 높은 보드카로 몸에 열을 내어 견뎌내고는 합니다. 흡연은 러시아 남자의 반이 할 정도로 흡연자가 많고요. 또한 특유의 거칠고 대담한 마초 성향 때문에 비싼 차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거리를 오가며 무모한 도전들을 하며 그들만의 취미를 즐기곤 하죠. 그렇다고 건강 관리를 할까요? 아닙니다.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열량이 필요하므로 옛부터 러시아에는 지방이 끼어있는 비만 인구가 태반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러고요. 그래서 러시아 남자들은 이 같은 특징들 때문에 평균 수명이 60대이고 남자보다 여자의 성비가 훨씬 높죠.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요소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대다수의 러시아 남자들 중 제 남편도 그런 부류의 남자였어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남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조심히 함께 살자고요. 근데 남편은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토달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 기간이나 결혼 생활이나 저에게 딱딱하게 대하고 정이 없는 그런 남자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저를 챙겨주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답니다. 마치 한국의 경상도 남자 어르신들이 부인에게 대하듯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잃고 너무 슬퍼서 밤낮을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거울을 보면 항상 눈두덩이가 터질 듯이 부어 있었고 발개져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방 안에서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지막이 드는 순간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잊고 제대로 자립해보자 싶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남편을 추모하며 떠나보내줄지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럴 때 저에게 불현듯 기억이 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괴팍하고 거친 전형적인 러시아 남자였던 우리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의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방영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어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극중 현빈과 김선아의 사랑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저는 마침내 드라마 김삼순의 촬영 배경지인 한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를 추모하고 떠나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촬영지인 서울의 남산에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 남긴 아주 작은 재산으로 비행기표를 샀고 한국의 수도 서울로 추모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오니 러시아에 비해 날씨가 온난해서 참 좋더군요. 서울의 도시 풍경은 참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냈고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여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산의 삼순이 계단으로 가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그리워했어요. 거기서 김선아와 현빈이 뽀뽀했던 그 장면을 따라해보기도 했죠. 그들과 다르게 제게는 뽀뽀를 맞춰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서글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순간에는 아니었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았어요. 삼순이 계단을 갔다 온 그날 밤, 저는 슬픔에 취하여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숙소 근처 한국 전통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막걸리를 먹어보고 싶어서 혼자 방문했는데 주변 한국 남자들이 저에게 말도 걸어주고 참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처음 겪는 남자들의 배려와 매너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울컥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조금만 나에게 이 남자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저는 러시아어를 잘하는 한국 남자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은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마신지 몰라요. 아직도 그때 먹었던 알밤 막걸리와 안주로 먹었던 파전의 맛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렇게 술을 거하게 많이 마시니 남편이 술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한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알딸딸하니 모든 슬픔과 우울이 잊혀지고 마냥 행복하더군요. 합석한 한국 남자는 하늘나라로 간 남편과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예의 바르고 착실히 컸구나 싶었는데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니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본인이 4살 때 어머니는 술만 마시는 아버지와 불쌍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가정을 차렸고 아버지는 제 남편과 비슷하게 술에 취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모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고 그 집에서 온갖 눈치와 수모를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성인이 되어 독립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절망과 악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한번 사는 인생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기는 싫다라고 깨닫고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며 기술을 배우고 취직하여 몇 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 대박이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서도 저렇게 훌륭한 마인드를 지니며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를 제 아내 측은 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곧 그 마음은 그를 향한 애정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도 지금의 슬픔을 발판 삼아 다시 기운 차리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술김에 우리는 입맞춤을 하게 됐어요. 처음 입맞춤을 하는 순간 저는 이러면 안 된다. 곧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그의 매혹적인 기술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서 저도 모르게 제 내재적 감각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그날의 밤은 아주 잊을 수 없는 밤으로 마무리됐죠. 저는 그때 한국 여행을 끝으로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됐고 지금은 그 합석한 한국 남자와 영상통화를 계속하며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책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남편을 잃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 그것도 그를 잊기 위해서 방문했던 한국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사귀다니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달달하게 연애를 해도 될까요? 갈리나 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은 분명 갈리나 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남자가 새로운 인연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천천히 다시 진지한 만남을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